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국가의 소득 수준은 같은데 투자율이 다를 경우 투자율이 더 높은 국가의 성장률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말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두 국가의 물론 이제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고 전제를 해야 되고요. 두 국가의 소득 수준이 같고 투자율이 다르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생산성은 같습니다. 투자율만 다르다면 그렇다면 투자율이 높은 높은 국가의 성장률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투자율이 높다면 투자율이 높은 국가와 투자율이 낮은 국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리 I는 투자율이 높고 컨트리 J는 상대적으로 투자율이 낮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스테디 스테이트 자본 스탁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수렴하게 되는 자본 스탁의 수준이 컨트리 I가 더 높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더 높은 자본 스탁을 갖는 컨트리 I의 1인당 소득 수준도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걸 가정을 했냐면 두 국가의 소득 수준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국가의 자본 스탁이 같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두 국가의 투자는 서로 다르겠지만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두 국가의 투자는 서로 다르겠지만 생산 함수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컨트리 1과 컨트리 2가 모두 같은 생산 함수를 갖고 있고 다만 컨트리 I와 컨트리 J가요. 컨트리 I의 투자 곡선이 컨트리 J의 투자 곡선보다 더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국가의 현재 소득 수준은 동일해요. 그렇다면 자본 스탁이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컨트리 I가 수렴하게 되는 자본 스탁 수준은 여기에 있고 컨트리 J가 수렴하게 되는 자본 스탁의 수준은 여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컨트리 I의 투자율이 더 높기 때문에 자본 스탁이 더 높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자본 스탁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리 I는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컨트리 J는 컨트리 I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 자본 스탁 수준보다 비교적 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일수록 성장률이 높다 혹은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로 정상 상태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본 스탁의 증가율에 이제 우리가 알파를 곱해주면 그게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이 두 국가를 비교했을 때 한 국가에서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다른 국가보다 높다는 것이 바로 자본 스탁이 높은 국가의 소득 증가율도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례하는 것이니까요. 똑같이 비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그림에서 성장률, 자본 스탁의 증가율을 이제 살펴봤어요. 컨트리 I의 경우 자신의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비교적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성장률은 이만큼이라고 할 수 있고 컨트리 J는 비교적 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이 붉은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리 I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더 높으니까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더 높아서 성장률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한 국가에서 두 국가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한 국가에서 투자율이 상승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소득 증가율이 혹은 1인당 GDP의 증가율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투자율이 상승하면 1인당 GDP의 증가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최초에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이미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싶은 어떤 국가가 이미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 그러니까 뭐 자본 스탁도 증가하지 않고 1인당 GDP도 증가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투자율이 상승했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를 향해서 자본 스탁이 늘어나겠죠. 축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율이 상승한다면 투자율이 상승한다면 상승하면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이 이제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이 달라지는 것이죠. 스테디 스테이트이 달라지고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자본 스탁은 새로운 정상 상태에서의 자본 스탁은 전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있는데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이 만들어졌고 지금 자본 스탁은 기존의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본 스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일정한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투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이 여기 만들어질 거예요. 뉴 스테디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K 더블 스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기존의 스테디 스테이트를 K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투자율이 상승하면 스테디 스테이트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국가는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자본 스탁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자본 스탁이 증가하면 1인당 GDP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최초의 스테디 스테이트 K스타였고요. 이제 투자율이 상승했어요. 생산함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생산함수는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투자율이 상승해요. 갬마가 상승하게 되면 기존의 스테디 스테이트 여기였는데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 이제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K 더블 스타가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자본 스탁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자본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늘어난다고 최초에 얼마만큼 늘어나게 되냐면 자, 그림에서 보시면 투자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자본 스탁 K 스타에서 현재 여기 있는 거죠. 이 수준에서 투자는 이만큼 발생을 해요. 하지만 감가상각은 그거보다 적은 델타 K만큼이기 때문에 자, 이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져서 넷 인베스트먼트겠죠. 순 투자가 이루어져서 자본 스탁이 정확히 이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이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기회는 여기에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 로직에 따라서 자본 스탁이 늘어나면 궁극적으로 K 더블 스타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성장률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최초의 K 스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율이 상승해요.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는 K 더블 스타가 되고 지금 K 스타 수준에서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요. K 스타 수준에서 자본 스탁의 증가율은 0보다 커지고 자본 스탁은 이런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회에 자본 스탁이 이만큼까지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성장률은 조금 떨어지겠죠. 자본 스탁의 증가율은 요만큼으로 조금 떨어지고 다시 또 그 다음 기회에 요만큼 자본 스탁이 증가율 요만큼의 증가율로 증가하면 그 다음 기회 자본 스탁은 한 이쯤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때 또 성장률은 요만큼 될 테니까 또 자본 스탁이 늘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K 더블 스타로 수렴해 갈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성장률은 최초의 투자율이 상승하기 전에는 자본 스탁은 증가하지 않는 상태였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투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스테디 스테이트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카노미가 움직여 가야 되기 때문에 자본 스탁은 늘어나고 자본 스탁의 증가율은 0보다 커집니다.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1인당 GDP의 증가율이 0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경제가 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입니다.